안녕하세요. 루이스 공방입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가방망을 이용한 크로스백 만들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 밑판과 그리고 앞판, 그리고 가방 뒷판, 그리고 뚜껑 부분까지 되어 있는 그 가방망을 가위로 깨끗하게 잘 잘라서 준비했고요. 그리고 안감을 별도로 제가 준비했어요. 아무래도 실 작업을 하고 나면 뒤에 매듭 같은 게 보일 것 같아서 좀 깔끔하게 안쪽을 정리하기 위해서 안감도 준비했습니다. 제가 편물 제작으로 사용할 실을 블랙과 화이트로 준비를 해 봤는데요. 그 실을 가지고 이제 가방망에다가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작업하는 방법을 우선은 돗바늘 이용해서 수놓듯이 하는 방법을 제가 해외 사이트에서 봤을 때 십자수 여러분 아시죠? 십자수 하듯이 이렇게 망 하나하나 한 칸을 채워가면서 무늬를 넣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법과 그리고 코바늘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를 한번 해보고 결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수 하시는 방법, 그 방법으로 수 넣는 거예요. X자 모양으로 한 칸 한 칸씩 패턴에 따라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하면서 느낀 점은 가방망 사이즈하고 실 두께를 조금 더 고려를 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실이 가방망보다 조금 얇았거든요. 제가 24합을 썼는데 살짝 빈틈이 나는 게 완성해 놓고 나서 조금 그 부분이 아쉬웠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24합이니까 이게 32합인가 34합이 더 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하신다면 그 실로 하시면 조금 더 공백 없이 잘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십자수 방법으로 돗바늘로 한번 해봤고, 그리고 이제 코바늘로 하는 경우에는 기법이 빼뜨기 기법이더라고요. 빼뜨기로 해서 작업을 하는데 이 또한 지금 가방망 구멍하고 코바늘 머리 두께, 그거와 실 두께를 잘 고려해서 작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거 너무 빡빡하면 손이 작업할 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하면서 요거는 또 요걸 하기에는 실이 두껍다. 코바늘로 하기에는 지금 선택한 실이 좀 두꺼웠고, 만약에 코바늘로 작업을 하실 거면 이거보다 조금 한 치수 아래인 실로 해서 작업을 하면 조금 더 쉬웠겠구나라는 점을 느꼈습니다. 코바늘 빼기가 되게 힘들어 보이죠? 예.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코바늘로 작업 안 하고 돗바늘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같은 실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를 한번 해보시고 편한 방법으로 또 이쁘게 나온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패턴을 할 건지 골라 보겠습니다. 지금 그리드 노트에 지금 가방판을 딱 대서 그 그리드 격자 한 칸 한 칸을 봤더니 칸수가 비슷한 거예요. 칸 사이즈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려서 그러니까 패턴에 따라서 이제 어떤 색 배합을 할 건지 그거를 직접 그려보고 하면 좀 편할 것 같아서 제가 그리드 노트에 그려봤습니다. 지금 그 모는 종이의 그 칸 한 칸 한 칸이 가방망의 한 칸 한 칸하고 사이즈가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요거 가방 사이즈를 그대로 그려가지고 거기에 한 칸 한 칸에 어떤 컬러가 넣을 건지 어떤 컬러로 패턴을 만들 건지 그거를 먼저 스케치를 합니다. 중심 부분 좌우 잘 맞춰서 해주시면 나중에 작업하실 때 편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뒷판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제가 지금 앞판만 그렸는데 뒷판 똑같고 그 패턴을 그대로 쭉 위로 올라가서 위에 뚜껑까지 가면 되는데 저는 뚜껑 부분은 그냥 단색으로 가려고 뒷판도 앞판 부분까지만 패턴을 넣을 예정입니다. 단 이제 앞에 패턴 넣은 거랑 똑같다는 거. 짠! 제가 이제 색깔을 구분해서 오려고 패턴을 그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검정색 부분은 검정색이 들어가게, 그 다음에 배경이 아무것도 없는 부분은 흰색이 들어가게 이렇게 무늬를 넣을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십자수 방법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먼저 흰색 부분을 제가 이렇게 채워봤어요. 십자수 방법으로 칸칸 맞춰서 흰색 부분만 먼저 수를 놓아봤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흰색으로 지금 작업한 상태. 저는 윗부분을 단색으로 넣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윗부분은 뺐습니다. 칸수마다 요
칸을 잘 채워가면서 X자 모양으로 십자수 넣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검정색 부분을 이제 넣어 보도록 할게요. 실을 여유 있게 잡아주시고 실은 끊어줍니다.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짧으면 또 자주 매듭을 줘야 되니까 적당한 길이로 작업을 해주세요. 돗바늘에 실을 끼워서 매듭은 따로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유롭게 실을 조금씩 짜투리를 주어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윗부분, 지금 뚜껑이 되는 부분은 미리 잘라놨어요. 처음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제가 하트 잠금 장치 그 부분을 넣을 거라서 하트 잠금 장치를 대고 구멍 사이즈에 맞춰서 먼저 오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수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지금 작업을 해주셔야 해요. 수 놓기 전에. 지금 뒷부분에 직사각으로 가로로 직사각형이 들어가고 나사 조립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옆으로 좀 길게 맞춰서 사이즈 맞게 가방망을 잘라줬습니다. 자, 이렇게 뒤에 대고 나사까지 작업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놔두고 잘라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미리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잠금 장치가 아니라 자석 단추를 다실 거면 이 작업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석 단추는 그냥 안에서 꼬매주거나 아니면 찡인 경우에는 그냥 찡으로 박으면 되기 때문에 구멍이 별도로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를 넣어 볼게요. 제가 이제 남은 칸만 넣으면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한 가지 컬러를 먼저 다 채우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 한 패턴씩 한 패턴씩 색깔을 바꿔가시면서 작업을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한 색깔씩 하니까 훨씬 더 좀 재밌었고 모양이 나오는 게 보여서 조금 더 작업하기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검정색 부분만 남긴 상태입니다. 십자수 방향은 뭐 오른쪽으로 한 줄, 왼쪽으로 한 줄 왔다 갔다 아니면 뭐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그건 편하신 방법으로 나한테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자, 매듭을 별도로 주지 않기 때문에 첫 실을 뽑을 때 여유분 주고 작업해 주세요. 그리고 단수는 아래 망 잘 보시면서 가로줄 끝나는 부분까지 다 작업해 주시는 거예요. 끝이 어딘가 그 끝부분까지 다 작업을 해줍니다. 자, 바늘 한 칸 한 칸 실을 이제 십자수 넣듯이 작업을 할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듭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십자수 할 때 우리 매듭 감추는 방법하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여유분 조금 주고 실을 감았을 때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X자 모양을 만들고 있는데 뒤로 보내서 짜투리 실 뒤에 잡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 짜투리 나왔던 요 실을 뒤에서 감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십자수 하는 방법과 동일해요. 매듭 대신 여유분실이 잘 고정됐는지 한 땀의 바느질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 넣고 고정을 시켜서 고정은 튼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뒤에 안감을 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 짜투리 실들은 지저분해 보일지라도 가려지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마무리할 때 실이 다 돼서 마무리할 때도 매듭 주지 마시고 뒷면에서 그 실 사이사이에 끼워가지고 조금 더 여유분 조금 남긴 다음에 잘라주시면 돼요. 고정시켜주고 십자수 할 때도 그렇게 많이 하시죠. 그 부분을 똑같이 여기에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방망은 끝에가 라운드로 굴려져 있어요. 그래서 굴려져 있기 때문에 칸수가 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지금 그리드의 한 칸 한 칸 그 방향이 망의 그 한 칸 한 칸이 사선으로 올라오잖아요. 오른쪽이 이제 굴려져야 되니까. 그래서 최대한 끝부분을 X자로 만들 수 있을 만큼 다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간이 좀 너무 크게 나버리면 마무리 작업을 할 때도 그 부분이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그 줄을 끝내주셔야 돼요. 끝에가 약간 굴려져 있는 부분, 칸이 좁아지더라도 그 라인을 할 수 있는 만큼은 모두 그 X자 모양, 우리 그 패턴을 그대로 다 만들 수 있게끔 다 채워주시는 게 중요해요. 라운드 부분도 최대한 살려서 작업을 해주세요. 할 수 있는 만큼 다 십자수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구멍이라도 바늘이 들어갈 수 있으면 그 구멍을 활용하세요. 모두 다 넣을 수 있게끔 넣어주시면 됩니다. 라운드가 채워져야 마무리 했을 때도 그 부분이 좀 깔끔하게 이쁜 것 같아요.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해주세요. 저는 지금 작업 방향을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줄 단위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렇게 세로로가 나는 편하다 그러면 세로로 작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패턴을 모두 다 채우고 나면 제가 앞판을 완성해 봤는데요. 이렇게 패턴을 다 채우고 라운드까지 작업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라운드 작업은 안에 패턴을 다 채운 다음에 할 거기 때문에 지금 하실 거는 패턴만 넣기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뒷부분이 이렇게 지저분하니까 안감으로 작업을 또 한 번 더 해줄 거예요. 마무리 작업 해줄 겁니다. 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앞판처럼 뒷판도 패턴만 먼저 딱 채워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윗부분은 제가 배색을 안 넣고 검정색으로 그대로 넣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 액세서리 금속 장식 달기 이런 순서로 갈 거고 가방 옆판은 패턴이 없이 그냥 검정색으로 다 채웠어요. 십자수 넣듯이 그 망에 있는 그리드를 모두 다 채워주고 마찬가지로 라운드를 마무리했는데요. 이건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라운드 작업하시면서 양쪽에 가방 고리 부분도 같이 달아주시면 한 번에 작업하시는 게 편해요. 따로 달아주는 것보다 고리 달기 작업은 패턴 다 안에 면 다 채워주고 마무리 작업할 때 그때 위치를 잡아주고 짧은뜨기로 한번 돌릴 거거든요. 그럴 때 고정해서 한 번에 같이 바느질이 되게끔 작업을 해주시면 편리하실 거예요. 자, 가방 밑판은 패턴 없이 검정색으로 모두 같은 색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방 안감도 밑판 안감도 같이 작업해 줄 거예요. 자, 뒷판 부분하고 뚜껑 부분도 완성이 다 되면은 안감을 달아줄 겁니다. 안감도 이렇게 똑같이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안감에서도 마찬가지로 구멍 부분은 구멍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가위로 나중에 그 위치를 잘라서 안으로 넣어서 바느질 하는 것까지 요거는 다 해놓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패턴을 다 채우고 있는 상태이고 제가 윗부분은 단색으로 그리고 이제 라운드 한 칸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 라인은 그대로 살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패턴을 다 채운 다음에 그리고 작업을 할 거예요. 여러분 눈에도 지금 살짝 보이시겠지만 가방망이 보여요. 색깔이 흰색인 것이 지금 검정색으로 채우고 있는데도 살짝 보입니다. 실이 조금 얇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살짝만 두꺼웠어도 다 메꿔져서 그런 부분이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실 고려하실 때 만약에 저랑 똑같은 재료로 하신다면 한 단계 한 치수 굵은 실을 쓰도록 하십시오. 자, 마저 다 채워갖고 올게요. 자, 그럼 패턴이 모두 다 채워졌습니다. 구멍 빼고 이제 다 끝났어요. 라운드 정리는 코바늘로 작업을 할 거예요. 지금 라운드로 코바늘로 빼뜨기죠. 빼뜨기로 한 바퀴를 돌리고 그리고 짧은뜨기로 마지막 한 바퀴를 더 돌려줍니다. 바늘 호수는 6호 바늘로 작업을 할 거예요. 지금 안쪽에 한 칸씩 남아있는 라운드 한 줄 있죠? 그 부분은 6호 코바늘로 빼뜨기로 작업을 할 겁니다. 한 칸 한 칸에 사슬 하나씩 만든다라고 생각하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한 코를 빼고 두 번째 칸에 넣어서 실을 뺀 다음에 빼뜨기는 한 번 더 감지 않잖아요. 지금 빼신 상태에서 그 실로 아래에 있는 사슬을 통과까지 하는 게 빼뜨기죠. 한 번에 뺀다 그래서 빼뜨기죠. 예, 두 번 감지 않습니다. 감을 수도 없죠. 실이 뒤에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실을 뒤에 있는 걸 앞으로 칸 안으로 빼와서 그걸 한 번 더 사슬을 통과해서 코 하나만 만들어주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대신 간격은 한 칸에 하나의 사슬이 들어가는 간격으로. 왜냐하면 이따가 라운드 짧은뜨기를 하면서 한 바퀴를 더 돌려야 돼요. 그럴 때 사슬 하나에 한 코씩 잡을 거예요. 그러면 구멍 하나에 한 사슬이니까 동일하게 들어가게끔, 한 구멍에 한 사슬 나오게끔 맞춰주는 거예요. 가방에서 코스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밑판하고 연결할 때도 밑판 코스하고 가방 앞판 코스를 동일하게 해야 바느질을 해도 틀어지지 않고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한 바퀴를 다 돌리고 난 다음에 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바늘 기법에서 많이 쓰는데 마지막 코는 이렇게 빼서 시작했던 사슬하고 연결을 해서 사슬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 방법이에요. 자, 앞에 시작했던 사슬을 두 개, 그 골이 있죠? 그 사슬 모양을 모두 바늘로 통과하게끔 옆에서 찔러줍니다. 사슬 하나가 다 통과하게끔 넣어주시고, 그리고 마무리할 실을 꽂아서 통과해 주세요. 실을 통과시켜 주고, 그리고 이 바늘로 마지막 코, 마지막 작업했던 코로 다시 넣어주면 사슬이 연결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사슬이 연결된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건 이제 코바늘 마감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슬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마무리를 해주시고, 이제 남은 마무리할 실은 뒤로 빼준 다음에 뒤에서 감춰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사슬이 자연스럽게 모두 연결돼서 라운드 칸을 모두 메웠습니다. 자, 짜투리 실은 뒤에서 감춰주세요. 자, 그럼 이제 라운드 마무리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감으로 짧은뜨기로 한 바퀴를 더 돌려줄 겁니다. 지금 겉에 한 바퀴 더 돌려줘서 코가 하나 더 생겼어요. 이걸 하는 이유는 가방과 가방, 우리 그 조각난 가방들을 연결할 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단을 더 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더 뜬 단을 서로 연결해서 꼬매주면서 마무리를 해줄 겁니다. 여유분이 없어서 지금 상태에서 그 연결을 하게 되면 작업하기가 너무 빡빡해요. 그래서 한 단을 더 떠줍니다. 지금 코바늘은 5호로 바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칸칸이 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6호로 하니까 너무 뻑뻑했어요. 그래서 하나를 아래쪽으로, 하나 아래 치수로 작업을 할 겁니다. 구멍이 너무 빡빡해서 실 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5호로 바꿔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아래쪽에서 제가 계속 시작을 하는 이유는 혹시 매듭을 주더라도 아래쪽은 잘 안 보이니까 아래쪽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짧은뜨기 하실 거예요. 짧은뜨기는 아까 빼뜨기는 한 번에 빼버렸지만 짧은뜨기는 한 번 실을 빼고 그리고 이제 한 코씩 한 코씩 더 뜨게 되죠. 실을 빼고 그 다음에 한 코를 떠주고 자 그리고 다시 그 옆에 아까 떴던 우리 사슬 보이시죠? 그 사슬 하나에 하나씩 뜨시면 되는 거예요. 가운데다가 실 빼고 다시 실 감아서 한 코 뜨고 이게 짧은뜨기. 아까 빼뜨기는 한번 감지 않고 그냥 뺀 실을 그대로 다음 실에 빼버렸죠. 지금은 실을 코를 빼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감아서 또 빼뜨기를 한 번 더 한 거예요. 그게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에 하나씩 우리 만들었던 사슬 하나에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서 짧은뜨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한 바퀴를 모두 다 돌려주시면 돼요. 자, 라운드를 모두 감싸는 거를 짧은뜨기로 한 바퀴 돌려주는 방법으로 작업을 해주세요. 이게 일반적인 편물이 아니다 보니까 좀 잡기도 불편하고 여러모로 좀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너무 헐겁게 작업을 하게 되면 완성도가 떨어질까 봐 최대한 실 당기고 막 손에 힘을 줬더니 지금도 엄지손가락하고 이 손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적당한 텐션을 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꽉 잡아가지고 여러분들도 조금 잘 조절하시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모두 다 돌려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아까 마감했을 때처럼 마지막 코는 놔두고 실을 잘라주고 빼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슬도 첫 번째 시작했던 사슬하고 연결을 해서 자연스럽게 코를 연결해 주세요. 방법은 좀 전에 했던 마지막 코하고 시작 코 연결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사슬 전체를 통과시켜 준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 코 실 나왔던 그 자리로 다시 뒤로 빼주기. 그럼 사슬이 하나 생길 거예요. 연결돼서 사슬이 하나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실은 뒤로 빼서 짜투리 숨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이제 마무리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앞판과 뒷판 그리고 가방 밑판까지. 가방 밑판 라운드 돌릴 때 짧은뜨기 똑같은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고리까지 같이 한 번에 작업해 주시면 편리하다는 거. 그래서 고리까지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결할 부분이 남았는데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뚜껑 닫아서 장식품 달아주고 이런 작업들이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금속 장식을 달아줄 건데 금속 장식 달기 전에 이제 안감 정리를 조금 하고 그리고 장식 달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안감을 이제 뒷판과 뚜껑 부분 연결된 부분에 안감을 달아줄 겁니다. 그래서 안감을 작업을 하실 때 아까 포인트가 구멍 부분. 그 구멍을 여기서도 내줘야지 위에 장식 달았을 때 구멍이 생기겠죠. 그래서 구멍을 먼저 고정해 놓고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구멍 부분 제가 표시를 합니다. 자, 그 부분 이제 가위로 잘라서 표시를 더 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구멍 부분 위치 잡아서 표시해 놓고 그리고 고정을 하고 이제 바느질 하기 전에 위치나 아니면 너무 울지 않도록 작업을 해야 되니까 구멍 위치만 잡아 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 고정하게끔 핀이나 이런 뭐 십층핀 아니면 집게 같은 게 있으면 집게로 좀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세요. 바느질 하기 전에. 자, 그래서 고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양쪽에 들어가는 부분은 가위로 좀 시접 부분을 잘라주시면 안으로 넣기가 좀 더 편리합니다. 안으로 넣어서 말아 넣은 다음에 우리 마무리 작업했던 짧은뜨기 했던 그 라인만 살리고 최대한 높이를 거기를 맞춰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일반 재봉실 가지고 그냥 바느질로 감침질 하듯이 감아주면 되고 아니면 어차피 안쪽에 들어갈 거니까 홈질을 해주셔도 돼요. 최대한 바짝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홈질이나 감침질로 작업을 해서 안감을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감침질로 작업을 했습니다. 라운드 잘 살려가면서 조금씩 접어가면서 작업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시침핀 고정을 잘 해 놓으시면은 작업하기가 편리하실 거예요.
라운드는 그렇게 감침질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금속 장식 붙일 부분, 구멍 부분 있죠? 그 부분도 이제 안에 짜투리 실들 잘 정리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잘라놓은 부분을 시접 안으로 접고 해서 그 부분도 한번 홈질을 해주시면 돼요.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이 부분 라운드는 홈질로 바느질을 해주세요. 자, 지금 저는 바느질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장식을 달아볼게요. 나사로 조정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나사 풀어서 앞부분에 금속 그리고 안쪽에는 나사 고정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구멍 잘 나오게 잘 맞춰주시고 위치 잡아서 나사로 고정해 주시면 장식 고정이 끝나요. 자, 이렇게 해서 장식 고정이 모두 끝났어요. 더 이상 안 돌아갈 만큼 딱 돌려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안감을 모두 달았습니다. 가방 밑판도 똑같이 안감을 다 달았어요. 자, 그래서 안감을 달고 앞판 부분만 아직 안 달았는데요. 앞판 부분도 장식을 달고 나서 안감을 달아주려고 해요. 앞판 부분 장식 위치를 먼저 잡기 위해서는 지금 밑판을 달고 그리고 위에 뚜껑을 닫았을 때 위치가 돼야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가방 밑판을 달고 난 다음에 정확한 위치를 잡기 위해서 밑판을 먼저 달게요. 그럼 제가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위치, 가방 밑판 위쪽 양쪽 끝에 라운드 부분에서 적당한 코스를 빼고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지금 그 단수링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부터 해서 반대쪽 단수링 표시된 부분의 그 사슬 개수와 그리고 가방 그 뒷판 있죠. 뒷판 부분에 제가 표시한 부분에 지금 그 단수링으로 표시한 부분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코스가 동일하게 개수를 맞춰주면 돼요. 예를 들어 뭐 40코다 그러면 가방 밑판도 40코 맞춰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짧은뜨기를 할 때 한 칸에 하나씩 맞춰줘야 된다고 한 게 이 밑판하고 맞게끔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 코스가 중요해요. 그래서 요 라운드 정리도 코바늘로 작업하기 편하시면 코바늘로 하셔도 되고 저처럼 돗바늘로 작업하기 편하시면 돗바늘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슬 하나에 하나씩 서로 마주 보면서 통과시켜 주면 돼요. 근데 이거는 사슬의 반쪽씩만이에요. 사슬을 전체를 다 잡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이렇게 서로 마주 보게 잡아주고 안쪽과 안쪽이 마주 보게 잡아주고 그 지금 그러니까 끈 라인에 사슬이 짧은뜨기로 하나씩을 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슬의 한 반쪽, 앞에도 반쪽, 뒤에도 반쪽만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침질 하듯이 사슬 개수 맞춰가지고 사슬의 반쪽만이에요. 사슬 두 개 다 통과하면 안 되고 반쪽만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방과 그다음 가방 밑판 서로 마주보게 해서 이렇게 감침질로 한 칸 한 칸씩 바느질을 해주세요. 그리고 윗부분에 매듭 주지 마시고 여유분 쪽은 남겨주세요. 이 부분은 다 작업하고 나서 마무리는 실을 안으로 감출 거기 때문에 매듭 주고 시작하지 마시고 여유분 한 5, 6cm만 남겨두시고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칸 한 칸을 사슬을 개수에 맞춰서 감침질로 작업을 쭉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밑판을 달고 지금 달아놓은 상태예요. 라운드 맞춰서 달아주시면 지금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 위에 이제 앞판 부분, 가방의 앞판 부분을 올려놓고 뚜껑을 닫아서 금속 장식 마지막 잠금 장치가 될 부분의 위치를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를 잘 잡아볼게요. 저는 위치가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잠금 장치를 달아볼 거예요.
자, 이 잠금 장치는 꼬매는 거 아니고 그냥 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찡 맞춰서 작업을 좀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딱 이 힘이 세서 요거는 손으로 이렇게 구부려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니퍼나 이런 거 있으면은 그거를 좀 조절을 해서 뒤에 잡고서 그런 부자재를 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눕혀주시는 게 나을 거예요. 손의 힘으로는 좀 힘들더라고요. 음. 아니면 이제 망치 같은 걸로 뒤에 놓고서 두드리지 마시고 쫙 눌러주세요. 지금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양쪽에 칸수를 세는 겁니다. 칸수를 똑같이 양쪽에 반반 세서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중심에다가 이렇게 꽂아줄 거예요. 특별히 여기는 구멍을 내지 않고 실과 실 사이에도 들어갈 것 같아서 별도로 구멍은 내지 않았습니다. 자, 잠금 장치를 고정시켜 놓고 자, 이렇게 위치 잡으니까 너무 이쁘네요. 자꾸 제 눈에 가방망이 보여서 조금 계속 아쉽네요. 네. 자, 이렇게 가방을 뒤에 이제 찡으로 놓고 고정을 시켜주세요. 뒷부분이 이제 벌려서 양쪽으로 벌리면 되는데 고정 장치 하나 더 있어요. 그 부분을 끼워 놓고 그리고 왼쪽 오른쪽으로 벌려주면 됩니다. 절대로 손으로 그냥 힘으로 하지 마세요. 힘으로도 안 되더라고 사실. 전 아무리 하려도 지금 엄지가 지금도 아픈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장비 이용해서 양쪽을 깔끔하게 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 움직이게끔 정도만 작업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앞판도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안감 달고 라운드 똑같이 감침질로 꼬매주는 거는 똑같습니다. 자, 이제 안감을 요것도 같은 방법으로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앞부분까지 모두 같은 방법으로 감침질로 해서 해줬고 짜투리실 남겨둔 거는 가방 안쪽으로 감춰주시면 돼요. 안쪽으로 한 번씩 더 스티치 홈질 해가지고 빼주세요. 안쪽, 가방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그래서 라운드를 이렇게 돌려봤고 저처럼 감침질로 가방을 마무리하신 분들은 라운드가 조금 둥근 느낌이 나고요. 코바늘로 하신 분들은 각이 한 번 더 살 거예요. 이게 짧은뜨기 하면서 한 번 더 라인이 생기기 때문에 좀 각이 더 앞으로 라운드가 조금 더 생긴 돌출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안감 넣고 작업을 했더니 훨씬 더 깔끔한 가방이 되었어요. 상상했던 대로 너무 이쁜 가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가벼워요. 보통 가방을 뜨게 되면 이 정도 사이즈를 뜨게 되면 실 양도 좀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좀 더 무거워요. 실이 좀 무거워서 가방이 늘어지는 느낌이 나는데 여기는 지금 제가 사용한 양을 보면 흰색 실은 거의 그대로고 검정색 실만 좀 많이 쓴 상태예요. 제가 24합을 썼는데 아까 이렇게 가방망이 좀 보인다는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한 호수 높은 걸로 뜨시면 좀 더 그 아쉬움이 덜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로스백 만들기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